자, 오늘 예쁜 꽃과 잎 소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어떤 특징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는 설류화라고 하는 겨울에 만날 수 있는 꽃이에요. 설류화는 나무인데 얘가 막 커다랗게 아주 키가 크진 않고요. 한 제 키 정도까지 클까요? 근데 이 설류는 한 지금 시즌 1월부터 만날 수 있고 4월 초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겨울에 피는 꽃이죠. 그래서 이 설류의 꽃잎을 잘 보시면 지금 나뭇가지에 꽃눈이 막 다다다닥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쭉 올라오면서 올라온 꽃눈에 이렇게 하얀 꽃들이 다 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개를 하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하얀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설류는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맺혀요. 그래서 얘는 겨울에는 이제 꽃 소재로 많이 쓰는 아이이고 봄, 여름, 가을에는 예쁜 잎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데 단풍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겨울꽃도 마찬가지고 이른 봄에 피는 꽃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벚꽃. 그렇게 초봄이나 약간 추운 시절에 이른 계절에 피는 꽃들은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그 자리에 잎이 다시 피어나요. 그래서 벚꽃 열매가 지면 벚꽃 열매가 지면 아니지 벚꽃이 지면 벚지 열매가 맺히죠. 까만 열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류는 이렇게 긴 가지를 저희가 지금 컨디셔닝을 해놨는데 라인감이 아주 하늘하늘하게 예쁜 그런 소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베르에 블랑의 스타일이 약간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하고 들꽃 혹은 막 들판에 바람이 부는 느낌 이런 스타일의 연출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 재료를 준비할 때 여린 느낌의 것들이 뭐가 좋을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잘 골라오는 편이죠. 그래서 얘는 델피늄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 델피늄은 꽃이 피면 다른 몽우리들 있죠. 얘가 지더라도 다른 몽우리까지 다 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꽃이 피면 핀 꽃은 오래가지 않지만 몽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핑크색 그리고 하늘색, 화이트 이런 계열의 델피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꽃이 좋은 이유가 겨울꽃이 정말 예쁜 이유가 바로 이 라넌큘러스 때문이죠. 라넌큘러스는 아까 설류랑 마찬가지로 겨울에 만날 수 있는 꽃이에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무튼 라넌큘러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피어있을 때도 굉장히 예쁜데요. 얘가 지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꽃을 질 때 보시면 약간 흐물흐물해진다든지 혹은 말라서 진다든지 되게 색깔이 안 예뻐지면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라넌큘러스는 마지막 한 잎까지 지는 모습이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라넌큘러스를 가장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라넌큘러스의 종류 중에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일본에서 수입이 된 라넌큘러스로 몸값이 좀 비싼 아이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한번 섞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라넌큘러스인데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비같이 생겼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얘는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됐다가 이제 개종을 하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얘를 지금은 재배를 하고 있죠. 라넌큘러스 버터플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옥스포드 혹은 스카비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카비오사를 개종해서 만든 아이예요. 원래 스카비오사는 솔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요. 그 아이들을 교종을 해서 만든 그런 종류의 꽃이에요. 옥스포드. 그리고 얘는 스위트피라고 하는 라인감이 예쁜 꽃도 준비를 했고 얘는 라벤더인데 라벤더 허브잖아요. 근데 허브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잎에서 향기가 나거든요. 허브 잎을 이렇게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라벤더 향이 진짜 가득하게 손에 다 묻어나요. 아주 예쁜 그런 꽃이죠. 허브죠. 그러면 꽃다발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먼저 스파이럴. 그게 이제 핸드 타이드를 잡는 가장 기본 테크닉인데요. 보통 판매용 꽃다발이라든지 볼륨을 막 줘서 볼륨감을 키워서 할 때는 나선형 기법인 스파이럴 테크닉을 많이 써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줄기를 계속 돌리는 거죠. 내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줄기가 꼬이지 않게. 오늘도 약간 스파이럴 기법을 줄 거예요. 그리고 패러럴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꽃다발은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모든 컨디셔닝을 다 끝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아시스 꽂이나 이런 거는 컨디셔닝을 바로바로 하면서 꽂을 수 있는데, 이런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계속 꽃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인딩 포인트, 꽃을 잡는, 내가 꽃다발을 잡는 위치를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아랫부분의 잎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사이즈로 길이를 정리를 하는 과정을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이 좀 길죠? 얘는 설류잖아요. 설류도 이렇게 아랫부분, 바인딩 포인트 밑에 부분의 잎과 꽃잎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설류는 너무 길죠? 한 대에 막 여러 가닥이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길이만큼 확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가위, 나무 자르는 가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그래서 길이를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꽃다발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소재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다양한 길이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이 다 잘라놓고 걔를 스파이럴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꽃처럼 도움처럼 동그란 형태가 돼요. 길이가 똑같을 때는. 근데 저희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게 업다운을 주시면서 들어갈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긴 가지들도 일부 잠깐 냅두고, 그리고 얘도 보시면 얘는 아랫부분은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그 대신에 너무 길면 잡을 때 나를 이렇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는 잘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단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볼륨감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 부분에서 잘라서 자른 가지는 또 잎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바인딩을 잡을 거고, 바인딩 잡는 포인트에 있는 잔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얘는 못생겼죠? 지금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는데 얘도 앞에 짧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가지는 버리고 이렇게 설류 3가닥을 제가 지금 8가락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장미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꽃은 전체적으로 컨디셔닝을 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라벤더는 얘를 넣기 위해서 잎 아랫부분, 바인딩 포인트 아랫부분의 잎은 이렇게 후루룩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줄게요. 얘는 보세요. 얘는 좀 길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길게 쓸 거고 어떤 라벤더는 좀 짧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잘라서 짧은 가지,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앞부분에 옆에 가장자리로는 짧게 넣어도 돼요. 이런 작은 길이도 확보를 해둘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내추럴한 느낌으로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은 소재로 먼저 볼륨감과 형태를 약간 잡아놓고 꽃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중앙에 먼저 잡을 가지는요, 사방으로 뻗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예, 설류를 제가 메인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잘 보세요. 꽃의 형태를 보세요. 얘는 밖으로 뻗어있죠. 근데 얘를 거꾸로 넣으면 닫힌 형태가 되겠죠. 스파이럴을 줄 때도 내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줄기를 놔주세요. 살짝 얹었죠. 각도를 더 줬어요. 이렇게 스파이럴을.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스파이럴을 줄게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위에다가 또 스파이럴을 줄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스파이럴을 지금 2개를 줬어요. 근데 얘를 힘을 꽉 줘서 제가 자꾸 잡으려고 들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가 이렇게 모여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패러럴, 일직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스파이럴을 줄 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약간 각도를 벌려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이쪽에 제가 막 넣었어요. 여기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다시 반대로 돌리고 내가 넣고자 하는 그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스파이럴을 줘서 어느 정도 형태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근데 꽃다발은 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얘를 제가 라운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포장을 할 것이냐, 만약에 포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은 포장지로 인해서 약간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재를 이렇게 스파이럴로 주고 꽃을 배치를 할 때 뒷부분에 약간 더 높게 배치를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 먼저 볼륨을 주고 그 다음에 꽃을 넣을게요. 꽃을 넣으실 때는 먼저 메인이 될 만한 꽃의 위치를 선정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게 앞면인데 예쁠 라넌큘러스, 일부 라넌큘러스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보시면 여기서 줄기가 꼬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가지를 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은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 힘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가닥 더 넣어볼게요. 일단 몇 송이 더 넣고 여기서 이렇게 화이트 라넌큘러스를 스파이럴을 또 더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꽃이 들어갔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소간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 홀 안에서 약간 힘을 풀어서 편하게 잡아 주셔야지 얘가 라운드가 유지가 되지, 자꾸 손마디로 잡으시려고 하시면 얘가 자꾸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또 넣어볼게요. 저는 델피늄을 넣을 거예요. 얘가 좀 길어요 지금. 그러면 칼로, 저는 칼을 쓰는데 이렇게 반 분리를 해놓고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델피늄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이런 몽오리도 다 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버리지 말고 스파이럴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줄기가 꼬이지 않았죠? 이렇게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파이럴이 잘 들어가면 나중에 꽃을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보세요. 뒤쪽에도 넣어볼게요. 뒤쪽에도 스파이럴을 주고 줄기는 꼬이지 않았어요. 여기 넣고 싶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도 컨디셔닝을 제가 똑바로 다 안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칼로 슉 몽우리 분리하고 단 분리하고 얘도 쓸 수 있는 줄기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슉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를 이쪽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 오래 꽃을 하시다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실 수 있긴 한데, 약간 오른손으로 잡아서 방향을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또 다시 이렇게 스파이럴을 줘서 넣어주시면 쉽죠? 근데 보시면 제가 어떤 건 높게 어떤 건 낮게 이 안에서 업다운을 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높이를 약간 달리 가져가야지 해놨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내추럴한 꽃다발이 돼요.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라넌큘러스 몽우리를 그 컨디셔닝을 했는데 이런 몽우리도 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흩날리는 느낌으로. 또 여기 넣고 싶어요. 다시 손 바꿀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또 넣어주시면 돼요. 델피도 넣고 델피늄도 어떤 건 높게 어떤 건 낮게 넣어주시면서 꽃의 높이를 달리 할게요. 여기도 라넌큘러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다시 이 하늘하늘한 버터플라이, 이런 애들은 라넌큘러스 중에서 더 라인감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높게 가져가도 어색하거나 형태를 깨트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더 높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보라색 라넌큘러스. 꽃을 배치하실 때 컬러 배치도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색이 한 군데 막 몰려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약간 컬러를 어디에 분산을 시킬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갔는데 보시면 줄기가 다 한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이 스파이럴 기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옥스포드, 핑크색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한 들꽃 같은 느낌의 아이들은
조금 더 높이감 있게. 너무 쏙 박아버리면 이런 애들은 얼굴이 다 묻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높이감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라난 글러스는 조금 더 앞쪽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고. 아무리 예쁜 꽃도 꽃이 막 뭉쳐있으면 꽃빵, 약간 찐빵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뭉쳐있는 꽃들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질감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살짝 터치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연출을 했을 때 더 내추럴하죠. 그러면요, 이 델피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단분리를 할게요. 제가 다음에는 꽃칼 쓰는 요령을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꽃칼 쓰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위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업다운을 주면서 형태를 계속 만들고 있죠? 라벤더를 넣을게요. 이런 소재도 사이사이에 넣어서 흩날리는 느낌으로 라벤더 라인이 슉 이렇게 뒤로 넘어오면서 살아도 되게 예뻐요. 이쪽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게 좀 불편하시면 다시 손 바꿔요. 손 바꿔서 이 라인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은 유지가 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꽃다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단지 스파이럴은 유지가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시 손 바꿔서 이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비어 보이는 데다가 다 꽃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예쁜 퐁퐁 같은 애들도 앞쪽에도 이렇게 싹 라인 넘어오게 넣어주고, 여기서 소재를 좀 더 넣을게요. 앞쪽에도 지금 꽃이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설류와 같은 소재를 싹 더 넣어서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의 질감을 더 연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고, 어떤 소재는 뒤에가 비어 보인다 싶으면 뒷부분에도 더 넣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고, 단지 마찬가지로 스파이럴은 유지. 스파이럴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스파이럴이 유지가 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넣고 빼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위트피나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한 애들은 조금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넣으면 꽉 잡았다가 잘못할 때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얘도 보세요. 라인이 이렇게 뻗어 있죠? 이런 애들도 앞에다가 탁 이렇게 넣어서 살랑하는 느낌으로 넣어주고, 여기도 스위트피 하나, 그리고 또 스위트피도 여기 피어 보여요. 여기다 넣어줄게요. 손을 바꿔서 여기에다가 스위트피도 이렇게 연출을 해줄게요. 그러면 보시면 되게 예쁘게 위치가 배열이 되고 있는데 뒷부분이 꽃이 조금 더 높죠? 저는 이제 포장을 할 거를 감안을 해서 일부러 스파이럴인데 뒤가 약간 높은 스파이럴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모무리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꽃은 다 한 송이 한 송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무리도 다 피어나고 더 오래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살려서 마지막까지 예쁘게. 그리고 옥스포드 하나는 얘가 좀 컬러가 다른 꽃에 비해서 진하죠? 여기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약간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스파이럴은 유지가 되게 줄기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보라색이 탁탁 들어가면서 조금 더 톤이 진해졌죠? 여기도 모무리 넣어주고, 앞부분에다가 라넌 하나만 딱 더 넣을게요. 그리고 이 예쁜 라넌이 가려지지 않도록 얼굴 방향을 앞으로 딱 이렇게 해서 얼굴이 다 살아있도록 꽃의 얼굴을 살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델피도 조금 길어서 제가 컨디셔닝을 할게요. 얘는 뒤에다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도 약간 비어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비어 보이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넣되, 예를 들어서 중간에 넣을 때는요, 가운데서 줄기를 넣어주되 스파이럴 방향은 유지가 되게 줄기를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줄기를 제가 X자로 거꾸로 딱 넣어버렸어요. 그럼 줄기끼리 꼬이면서 줄기가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야 될 꽃다발이 갑자기 납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럴을 유지하는 건 꽃다발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패러럴로 잡는 기법은 또 따로 있는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라벤더까지 바인딩 포인트 아랫부분에 잎은 다 제거해 주시고. 자, 됐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묶을 거예요. 마지막에 서유 정도만 탁 넣어주고,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꽃다발은 완성이 됐어요. 이 안에서 얼굴이 가려지지 않게끔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꽃다발이 됐죠? 네요. 그러면은 저는 얘를 묶을 건데, 꽃다발을 묶을 때요, 간혹 바인딩 와이어라고 그래서 지철사를 묶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철사를 묶으면 걔 자체가 탄성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걔도 철사이기 때문에 꽃에 약간 상처를 줘요. 줄기에 자극과 상처를 줘서 저희는 지철사를 잘 쓰지 않고요, 오아시스 테이프를 써요. 이 테이프를 써야지 굉장히 압력도 있게 잘 묶여지면서 그리고 꽃한테도 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오아시스 테이프 요거를 떼서 묶을 때도 내가 잡고 있는 이 포인트 있죠? 이 바인딩 포인트, 이게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서 타이트하게 돌려서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놓쳐버리면 다 잡아놓고 확 풀어지거든요. 꽃이 한 4바퀴 정도 돌려서, 자, 풀어줬죠? 그러면 내가 스파이럴을 잘 줬는지 잘 못 줬는지, 잘 줬으면 내가 커팅을 해서 딱 세웠을 때 얘가 한 번에 스탠딩이 딱 되거든요. 테이블에 딱 세워줘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꽃을 컨디셔닝을 줄기를 잘라서 딱 세워볼게요. 얘는 나뭇가지라서 꽃가위로 잘 안 돼서 나뭇가지는 전지가위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르는 위치는 바인딩 포인트에서 한 뼘 정도 위치에서 잘라주시면 좋아요. 또 중요한 거, 가장자리에 있는 줄기보다 가운데 홀 쪽에 있는 줄기들을 조금 더 짧게 잘라주셔야지 세웠을 때 얘가 한 방에 탁 세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보통 세워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조금 더 느낌을 예쁘게 주기 위해서 제가 시서스 줄기를 한번 따볼게요. 저희가 기르고 있는 시서스인데 얘가 엄마 시서스에서 긴 가지 하나를 딸게요. 어머, 이 가지가 아니네. 어머,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좋다. 좋은 가지를. 자, 보세요. 이런 가지로 제가 바인딩을 묶어놓은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얘를 고정을 할 때는 오아시스 테이프를 묶었잖아요. 그 사이로 얘를 쑥 밀어 넣는 거, 거꾸로. 자,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단단한 가지 사이에 딱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서스 줄기의 이 아랫부분은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해주죠. 그러면 오늘의 예쁜 내추럴한 꽃다발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얘를 포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